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특검에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것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이 국무회의를 좀 이렇게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이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요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거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사법심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런 국회의 전행이 막중한 어떤 헌법수호와 국정 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률 개정이라든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박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박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박종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원래는 국가 군사 기밀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탄핵된 이후에 그냥 흘러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족족이 다 지난 가을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13명을 불렀습니다만 13명까지 부른 거는 나머지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고, 19명이나 20명쯤 불렀으면 한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 또 불렀는데 안 기다리고 보도가 막 날 것 같아서 그냥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 대변인 피지 문제는요, 일단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 체크를 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언론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